생소하고 낯설고 나는 할 수 없어, 해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에 겁을 먹었다가 내가 해야 되니까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에 기사님을 계속 들락날락하게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또 당연하기도 하고 대충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블로그를 많이 보다가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글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돼서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일단 시작을 해서 망친 다음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참고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이렇게 2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게끔 바로바로 손이 가는 데서 직접 하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구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집에 변기나 세면대 이런 데가 좀 잘 막히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템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이 미스터 퐁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총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막혀있는 변기나 세면대를 좀 쉽게 뚫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저는 이걸 사서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펴가지고 사람을 부르게 되면 비용이 못해도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4,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부르실 비용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시공을 할 때 일반 60도 칼이 아니라 약간 전문가들이 쓰는 그 30도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트지를 재단을 하면은 그냥 일반 칼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릴을 없어서 항상 드라이버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이즈의 시공을 할 때는 드릴을 이제 사서 하니까 훨씬 빠르게 되더라고요. 드릴의 단점이 이게 돌리면서 나사가 상하게 돼요. 무조건 드릴을 쓰는 것보다 작은 작업할 때는 그냥 드라이버를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힘들어도 늘 해내긴 했던 것 같아요. 복잡해 보이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다시 돌아가서 뭐 다시 풀러서 다시 조립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겪어갈 때마다 내 안에도 레벨업이 되는 기분이랄까요? 일단 되게 작은 거라도 좀 먼저 시도해보는 그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예측이 안 되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항상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다치는 일도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내가 책임지고 자립하는 거?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 공간을 내가 수리하면서. 생각보다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학생분들은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성인, 즉 청년분들은 구에서 1인 가구를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서초구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중 상담 서비스는 보건소가 아닌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신과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은 연 6회, 전문 상담은 연 2회가 무료라는 사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센터들도 있지만 의료 공급자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수요자, 즉 우리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셀프헬프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유형 중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은 대부분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 이용되었는데요. 이걸 저희는 우리 스스로 작성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비상연락 동맹으로 추천드립니다. 나의 지갑에 넣거나 집에 붙여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분쟁이 전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니. 그중 층간소음, 층간흡연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해결 방법을 알아봅시다. 층간소음은 직접 찾아가서 항의할 수 있다? OX. 여러분의 선택은? 네, 바로 X입니다. 화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조정을 신청해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층간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주택관리자가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 시에 특정 구역을 면지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지? 혼자 살 때 많은 분들이 안전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여성 전용 원룸이나 방범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및 다른 지역에서 여성 안심주택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여성 안심주택은 1인 여성 가구의 안전과 생활 패턴을 반영해 무인 택배 시스템, 세대별 24시간 비상벨 설치, 외부에서 수도 검침 처리 등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입주 자격이 있지만 가격이 완전 합리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용 홈 CCTV, 안전고리 달기 등이 있죠. 안전고리 달기는 집주인의 허락만 있다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책,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을 추천합니다. 그거 아세요? 부르면 4만원, 직접 하면 5천원이라는 사실. 처음 자취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의 자취와 관련된 꿀팁 또는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